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110페이지 유통정보 관리를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점포 매장 레이아웃은 이 개별 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점포 관리인데요. 이 매장과의 통로, 진열장 및 상품 등과 같은 점포의 시설에 적절한 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매장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구조, 형태들이 구매 유도를 해서 이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잡자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아웃의 설계의 기본 원칙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단절되면 안 되겠죠. 매장 모두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되고, 그다음 점포에 머무는 시간을 길어지도록 고객의 동선을 또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동선과 종업원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가능한 한 적어야 되고, 종업원 동선은 가급적 보행거리에서 짧도록 구성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이동 동선은 고객 동선과 또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겠지만, 밑에 점포의 레이아웃 형태가 또 우리가 중요한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시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제 110페이지죠. 자, 110페이지 가시면, 자, 양가로 2번에 점포의 레이아웃 형태입니다. 레이아웃 형태다. 그 점포의 레이아웃 형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격자형이에요. 격자형이다. 자, 격자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별표 3개 표시하시고요. 격자형은 이렇게 되는 게 격자입니다. 격자형이 이제 보시면 설비나 통로를 반복적인 패턴의 사각형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사각형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상품은 이제 직선형으로 병렬을 배치를 하고요. 고객들이 지나는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배치하는 방법이며, 비용 면에서 이제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공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get이나 편의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기둥이 많은 구조 또는 기둥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는요, 설비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고, 통로 폭이 또 동일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필요 면적이 또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 면적 최소화가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프리플로우형입니다. 프리플로우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유형 배치는 원형, 그죠? 원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팔각형, 타원형, U자형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편안히 둘러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매장이 이제 판매 공간의 전체 패턴을 이제 바꾸지 않고서 직기를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이 고객에게 많이 노출되지만 격자형에 비해서 어때요? 얘에 비해서 공간 생산성은 좀 낮다라는 게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소규모 전문 매장이나 매장이나 여러 개의 매장들이 있는 대형 점포에서 주로 활용되고요. 대형 점포. 고객들에게 가장 편안히 둘러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고객들한테 가장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루프형입니다. 얘는 이제 부티크 레이아웃 또는 경주로형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요. 굴곡 통로로 고리처럼 연결되어 점포 내부가 경주로 이게 저런 뻗어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에 점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주석을 보면 이 루프형은 고객으로 하여금 점포 안에 여러 소형 매장, 부티크 등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레이아웃이다. 루프형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점포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며, 그죠? 모든 매장들은 주 통로변에 위치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루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 점포 내에서 이제 고객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로는 표면이나 색상을 달리하기도 하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얘는 좀 키포인트가 우리가 밑에 보시면 융통성 상품의 노출성. 그래서 제품을 최대한 노출하려는 거죠. 고객의 편리성. 그다음에 상품의 이제 개별 매장성 등 장점은 이제 백화점에서 주로 이용합니다. 백화점에서. 그래서 매장의 주 통로 쪽을 향하고 있어서 고객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쇼핑을 증대시키는 또 장점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격자형은 이제 사각형 배치. 그래서 공간 요인을 놓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프리폴로형은 이제 자유형 배치. 그래서 원형이나 파격 육각형이고 U자형이고 비대칭적 배치다. 그래서 얘보다는 공간 생산성이 적고 소규모 전문 매장이나 대형 점포, 고객이 편안한 거고요. 루프형은 이제 경주로용으로 융통성 있는 상품의 노출성, 고객 편리성으로 이제 백화점에서 이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절의 점포 매장 레이아웃은 그걸로 이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제2절은 제목이, 자, 페이지는 이제 112페이지죠. 자, 제2절입니다. 자, 제2절은 이제 점포 공간 및 환경관리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버블 계획 있고 블록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버블 계획이라는 버블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제품을 진열하는 매장이나 매장 공간,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공간, 그 다음에 창고 등과 같은 점포의 주요 기능 공간의 규모와 배치, 규모와 이제 위치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버블 계획은 이제 소매상의 그 전략적 목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소매상의 점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고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배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계획이라는 자체는 각 세부 구성 부분에 우리가 실제 규모라든지 형태를 세부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이 버블 계획에서 간략하게 결정된 매출을 점포의 각 세부 구성 부분의 실제 규모와 형태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제 블록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공간, 창고 공간,
그래서 기능적 공간 감각 각각은 이제 기능적 필요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배치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또 바꿔서 낼 수가 있으니까 또 여기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112페이지 자, 또 처음부터 봅니다. 자, 112페이지 가시면 또 자, 플래노그램. 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상품을 진열대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 공간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정 상품이 속한 부서 내에서 상품의 진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노그램을 이용하는데요. 자, 이건 플래노그램이라는 것은 점포 내에 상품을 진열할 때 상품이 각각 어디에 어떻게 놓여야 할지를 주는 하나의 지침서예요. 지침서다. 또는 이제 우리가 계획서. 하나의 이제 도표입니다. 도표. 그래서 즉 소매점에서 각각의 이제 재고 유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고 유지 단위. 그래서 SKU라고 하죠. 자, 이 품목들의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합니다. 이 품목들의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우리가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자, 얘가 세부적인 우리가 위치를 나타낸 도표라고 볼 수 있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품들의 매장 안에 배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자, 플래그램은 진열 공간의 생산성 평가 시에 수단을 사용합니다. 얘는. 자, 우리가 유용성은 진열 공간의 생산성 평가 시의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된다는 거죠. 가능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치, 변화, 이런 등을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별, 통로별, 부서별, 제품별 수익성 비교는 이제 밑줄 치는데요. 어떻게 배치했는지, 어떤 제품별은 이제 수익이 높을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마트 가면 이제 비누가 있고요. 또 옆에 상품을 이렇게 배치시키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재무평가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고정 구조물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 배치, 전시, 할인 쿠폰 등에 따라서 판매 변화가 추적되죠. 추적. 그 다음에 이제 선반에서의 실제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선반에서 실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포장이 테스트가 되죠. 여기서 이제 외장에 대한 지금 봤던 게 점포 공간의 및 환경 관리에서 공간 관리부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113페이지 가시면 제목이 매장의 환경 관리죠. 매장의 환경 관리다. 자, 그래서 이 내부 환경, 매장의 내부 환경은 이제 가볼게요. 매장의 내부 관리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내부 환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시설 환경과 상품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 시설 환경은 고객, 그죠? 이 고객과 조업원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을
우리가 포함하는 거고요. 각종 시설 및 종원의 편익시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는 상품을 전개하는 상품 환경이므로 우리가 상품 환경은 이제 상품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상품 진열이나 인테리어, 직기 및 진열 도구를 또 판매와 연결시키고자 한다는 거고요. 자, 뭐 외부 관리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외부적인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이제 입지 환경과 상권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입지 환경은 이제 점포 환경을 규제하는 환경 변수로서 점포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점포는 외부 환경으로 공간적 범위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의 각종 시설물 등을 또 고려해야 돼서 입지 환경을 잘 해야 되고요. 판매시설의 매장의 경우는 상품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해야 하며 상품 환경으로서의 점포에 대한 고려는 상품의 특성과 상품에 반영되어 있는 고객의 속성의 이해를 또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매장의 공간 관리는 이제 버블 계획과 블록 계획만 좀 나눠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플래노그램이라는 게 있었죠. 지침서, 계획서, 도표, 재고 유지 단위가 SKU라고 하면서 합리적인 공간 배치 파악이다. 세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다. 그래서 진열 공간의 생산성을 이제 우리가 따지는 평가시 수단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 유용성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의 환경 관리는 내부가 시설과 상품 환경, 외부는 입지 환경과 상권 환경이 있다라는 것만 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제3절로 갑니다. 자, 113페이지. 제3절의 제목인 우리가 상품 진열이죠. 디스플레이. 상품에 대한 진열을 얘기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밑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립니다. 소비자한테 제품을 알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시키죠. 구매 의욕을 자극시켜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우리가 판매대에 어떻습니까? 를 설치해서 제품을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상품을 배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넘기시면 이제 머천다이징의 프레젠테이션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PV라는 게 있어요. PV는 이제 미리 간다면 밑에 보여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출과 테마의 종합 표현으로 점포와 상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입니다. 자, PP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판매 유도죠. 밑에 나왔지만 판매 유도. 그래서 이 상품의 판매 포인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IP는요. IP는 개개의 상품을 이제 분류해서 정리하는 판매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 위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개의 상품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보기 쉽고 쇼핑하기 쉽게 진행하는 게 이제 판매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열의 중요성. 자, 진열의 중요성은 백화점이나 전문점이 특히 중요하죠. 백화점이나 전문점 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우리가 근래 들어서 이제 소매 유통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셀프 서비스 방식을 비록 크게 성장했죠. 셀프 서비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고객이 직접 상품을 찾고 직접 픽업해서 카트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서비스 방식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진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매 유통업에서 진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또 중요한 단어가 대면 판매 방식. 판매원이 이제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합니다. 권장을 판매를 하지만 셀프 서비스 판매 방식은
제품 스스로 진열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어필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비자 스스로 진열 상품의 이제 어필, 구매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큰 제목을 보시면 이제 진열의 효과입니다. 진열의 효과. 자, 이 제품의 진열과 매장의 장식은 점포 인물을 높이고 매력을 향상시켜서 매출을 늘리는데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판매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열이란 기본적으로 소매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 이건 소매점이지 도매점 하면 안 되겠죠. 주의하십시오. 도매점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며 이 소매점 자체에서 포장보다는 우리가 진열이 더 중요한 판매 기법입니다. 포장보다는 진열이 더 중요한 판매 기법이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판매 기법이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열에 대한 것은 이제 직접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광고 메시지가 되며 이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전국적 광고 정책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열은 자, 이 고객의 내점에 대한 동기를 촉진합니다. 내점이라는 자체는 우리 매장이 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촉진해서 우리가 충동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구매한다든지 또 회상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구매하게끔 되는 거죠. 기회를 높게 해서 제품뿐만 아니라 점포 전체를 팔겠다는 데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어떻습니까? 패션우리 같은 게 이제 염리 SPA라고 이제 앞쪽에서 배웠죠. 그래서 뭐 자라라든지 뭐 H&M, 그죠? H&M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나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진열의 변천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변천은 그냥 변천 관계니까 우리가 그 미국 등 유통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상품 진열 기법을 발굴하면서 상품의 진열에 이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진열 기법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잘 보이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진열이었는데, 즉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을 또 강조하고 손에 잡기 쉽고 고르기 쉽고 비교하기 쉬운 상품 지식이나 요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또 제공받아야죠. 느낌이 좋다는 건 청결감이고 생산성이 좋은 수익성, 로스, 효율적인 작업, 가격 고소하는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가 편익을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는 맛과 질을 알 수 있는, 냄새로 알 수 있어야 하고 듣고 볼 수 있는 상품이 움직여야 하는 계절감이 명확하게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열의 설득이 있어야 하는 등의 방향을 이제 개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열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최근에는 이 변천이 최근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적용한다면 이제 오감을 자극할 것이다. 진열이 소비자의.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고 좀 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계절감이라는 자체를 또 따져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4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필기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페이싱, 그룹핑과 조닝, 품목별 관리, 이런 제목이 이제 위주로 나오겠죠. 구색 변경.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제목에 대해서 또 틀리게 낼 수가 있으니까, 자, 11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의 진열의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진열의 요소는 이제 품목, 무엇을, 그 다음에 진열의 양, 얼마나, 또 진열의 위치, 어디에, 그 다음에 형태, 어떤 형태로. 페이스는 얼굴이죠. 페이스는 여러분들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어느 면을 보이게 하느냐. 물건에 이제 면이 있죠. 어느 면을 이제 보이게 하느냐. 물건에 이루어집니다. 우선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진열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진열 위치와 형태,
진열 페이스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음부터 이제 제목이 중요합니다. 페이싱이죠. 자, 어떻습니까? 메인 페이스가 상품이며 우리가 상표가 붙어 있는 쪽을 얼굴을 이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우유 이렇게 되죠. 이러한 상품의 얼굴을 소비자한테 정면으로 이제 향하도록 이제 진열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싱은 특정 상품을 가로로 몇 개 진열하는가를 의미합니다. 특정 상품을 가로로 몇 개. 그 진열량 모두를 이제 페이스의 수 혹은 페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깊이의 진열이 아닌 넓이의 진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뭐 10개 아니면 더 길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잘 팔리는 건 좀 길게 하고 안 팔리는 건 좀 짧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장 전체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페이스 효과, 이 페이스의 증감이 판매량에 미치는 효과, 따져 팔리는 만큼의 페이스 수를 진열하고 잘 팔리고 또 고회전의 상품의 페이스를 또 확대 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 것은 이런 것도 이제 페이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출제가 되는 게 세 번째 제목은 그룹핑이죠. 그룹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열 때 이제 그리핑이라는 것은 이제 상품을 묶어 놓는 거죠. 상품의 묶음입니다. 상품의 묶음. 그래서 분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적이 있는 품목끼리 모아놓는 거죠. 공통적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는 품목끼리 서로 이제 모아놓는 거. 그래서 이 공통적 품목을 묶는 겁니다. 모아 관련 상품끼리 묶되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 탐색 기준과 선택 기준을 좀 생각하게 해야 되고요. 자, 조닝이라는 자체는 조닝은 이제 각 묶음의 배치를 말합니다. 각 묶음의 배치. 그래서 그룹 단위의 매출 구성 및 또 그룹 간의 연간 용도별로 생각해서 각 부분을 어디에 배치할지. 자, 이건 어디에 배치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묶음의 배치를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배치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스페이스를 할당할지. 자, 입구냐 아니면 구석이냐. 자, 입구에는 우리가 첨가물 마트에 가시면 또는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걸 많이 놓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가 사야 되고 늘상 많이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 입구에 두고 가끔 안 팔리는 것은 이제 구석에 둔다. 이렇게 봅니다. 잘 팔리는 건 이제 A 품목이라고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뒤에 회전율이 높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품목별 관리입니다. 품목별. 그래서 네 번째는 품목별 관리다. 품목별 관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진열을 위해서는 품목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목 관리는 이제 부동산품은 잘 안 팔리는 거죠. 잘 안 팔린다.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퇴치를 시작하는 거죠. 매장에 안 팔리는 부동산품이 많다면 판매가 또 부진한 점포가 되겠죠. 부동산품이 많아지면 신상품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진열 장소와 창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 사정도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 판매로 당초의 이익 계획에 차질을 일으키기 때문에 라벨에 대한 변색이나 또는 훼손으로 우리가 상품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불필요한 노동력이 또 투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색 변경입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는 구색 변경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 C를 분석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죠. 파레토 법칙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A 품목은 잘 팔리는 것이다. A 품목은 뭐 매출이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구색을 변경시켜서 이제 A, B, C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A, B, C로 봤을 때, 그러니까 A가 많이 팔리면서 회전율이 빨리빨리 또 많고요. 매출액도 많이 올리는 것이고, C는 회전율도 낮고 매출액도 적다. 그래서 A, B, C 구성이란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갖추고 진열의 양은 어떻게 결정하며 보충 진열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발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요소들을 따져 이루어지는 구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의 진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진열이라는 자체가 디스플레이, 소비자한테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 구매 의욕을 자극해서 이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대를 설치해서 제품을 배치한 상품을 배열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VP는 보여주기, PP는 판매 유도, IP는 판매의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진열의 중요성은 이제 셀프 서비스 방식을 이제 어떻습니까? 크게 성장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소비자를 어필해서 소비자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열의 효과는 도매업이 아니라 소매업 자체, 소매점 자체에 있어서 포장보다는 진열이 더 중요한 판매 기법이다. 그래서 진열은 고객의 내점 동기를 통해서 충동구매, 계속구매, 해상구매의 기회를 높여 우리가 또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 점포 전체에 팔겠다는 데 발전시켰다. 그럼 진열의 본처는 뭐 이 오감을 자극시키고 즐거움, 계절감 명확하게 표현해서 설득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 진열의 기본 요소는 이제 품목을 무엇을, 진열에 대한 양은 얼마나, 진열의 위치는 어디에, 형태는 어떤 형태로, 페이스는 어느 면을 보이게 물건을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보다 이제 제가 페이싱, 그룹핑과 조닝, 품목별 관리, 그 다음에 구색 변경이 잘 나온다 그랬죠. 요거 위주로 가세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페이싱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메인 페이스는 상품이며 상표가 붙어 있는 쪽을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품의 얼굴을 소비자한테 정면으로 향하도록 이제 진열해야겠죠. 그래서 특정 상품을 가로로 몇 개 진열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열량 모두를 이제 페이스 수 혹은 페이싱이라고 하면서 이 깊이의 진열이 아닌 넓이의 진열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리는 고회전의 상품의 페이스를 좀 확대시키는 것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룹핑이라는 건 묶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품목끼리. 그래서 묶는 건데, 그 묶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고객 입장에서 상품 탐색 기준과 선택 기준을 생각하면서 잘 묶어야 되고요. 조닝은 뭐냐면 각 묶음의 배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총과류라든지 채소, 과일은 책은 없지만 늘 많이 팔리는 거니까 입구에 넣는 게 낫고 안 팔리는 건 구석에 가자. 그래서 묶어서 하는 것은 그리핑이고 그 위치는, 묶음의 위치는 조닝이다. 자, 품목별 관리는 어떻습니까? 부동상품이라는 것은 퇴치를 시켜야겠죠. 안 팔리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우리가 신상품보다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부동산이 많아. 왜냐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상품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진열 장사가 창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사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품목별 관리가 중요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라벨의 변색이나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불필요한 노동이 투입되는 거죠. 자, 구색변경은 이제 A, B, C로 가셔서 A는 회전율이 높고 매출이 크더라. 이렇게 이제 A, B, C로 이제 구색을 이제 변색시켜서 변경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발주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따지는 걸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이제 본다면 우리가 진열의 요소에서 페이싱, 그룹핑과 조닝, 품목별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구색 변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진열의 기본 조건, 뭐 전체적인 거 볼게요. 진열의 위치가 있고, 진열의 원칙이 있고, 바람직한 진열 방법. 그 다음에 넘기시면 진열의 형식은 뭐 기본적인 진열 형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POP 진열이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 포장 전까지 그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열에 대한 기본 조건과 진열의 형식,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자, 그러면 이 진열의 기본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페이지로는 이제 116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제목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 116페이지에서 이해하고 싶은 건 이제 진열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진열에 대한 원칙의는요, 진열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대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고려해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 프로세스는 자, 보통 우리가 AIDA라고 해요. AIDA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주목입니다. 자, attention. 주목을 끌게 하고 interest, 관심을 갖게 하죠. desire입니다. desire는 이제 욕망을 이제 구매 욕망을 충족시키고 구매 욕망. 나중에는 이제 돈을 꺼내서 구매 행동을 하죠. 액션입니다. 이런 거 과정을 얘기하죠. 그죠? 그건 이제 뭐 그냥 지루하시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 이건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디스플레이를 잘하는 게 주목입니다. 어텐션이죠. 그래서 갑순이가 가다가 어텐션 합니다. 어머 이쁘다. 그래서 가만히 있죠. 어텐션이에요. 그럼 안에 있는 점원은 튀어나와야죠. 인터레스트. 그죠? 관심을 들면서 언니 안 사도 좋으니까 그냥 와서 입어봐. 너무 추우니까 들어와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해야 돼요. 구매를 욕망을 추적시키는 건 이제 들어가서 가격부터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가격을 보기 전에 가격을 보면 또 이제 안 살 수가 있으니까 빨리 입혀봐요. 입혀봐서 어떻습니까?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이뻐? 지금까지 오시는 언니보다 제일 이뻐. 미스 코리아 같아. 그럼 이 언니 카드를 꺼내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우습게 한 거고요. 그냥 그런 식이 된다라는 것만 보시지 정확한 거에 대한 그 구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강의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이 원칙에서 광고나 윈도우 진열에서 이제 기억, 메모리가 추가됩니다. 그럼 메모리니까 AIDM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포 내에서 진열에서 확신, 또 확신이나 이건 이제 메모리, 기억이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ID, 그 다음에 CA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아니라 저건 이제 기억이죠. 기억, 메모리. 그 다음에 이거는 C는 이제 컴피던스, 그 다음에 컨빅션. 그래서 AIDCA라는 건 확신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2번에 보시면 AIDMA, 기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클랜드 홀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에는 적용되는 소비자의 심리, 프로세스이지만 윈도우 진열에도 함께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메모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 주목이죠. 그 매장에 들르는 소비자의 눈에 우리가 어텐션, 잘 띄고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대량으로 진열 또는 연출하고 탑보드나 플랜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실시하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흥미. 자, 매대라는 건 뭐예요? 매대라는 것은 상점에서 물건을 놓고 파는 그 대를 매대라고 합니다. 그죠? 파는 곳. 그래서 파는 자리, 그걸 매대라고 하죠. 그러면 매대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POP, 이 POP는 이제 뒤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 120페이지 가시면 나옵니다. POP가 이제 구매 시점에 대한 거죠. 구매 시점.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POP 또는 아이 캐쳐, 그다음에 상품 설명서, 요리 방법과 같은 제안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합니다. 디자이어리라는 건 이제 매장 내 상품을 비교 선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유사 상품끼리 그룹핑해서 눈에 띄기 쉽도록 진열하고 향기와 맛 등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시식이나 경험품 제공 등을 통해서 직접 소구하거나 POP 등을 통해서 이제 충동 구매를 또 일으키는 거죠. 메모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 기억할 수 있는 강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강한 인상. 이게 이제 아까랑 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구매 행동,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최종적인 구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장의 분위기, 진열, 상품 설명에 대한 POP라든지 가격표 등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점검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AIDCA는 이제 확신이죠. 확신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3번인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메모리를 이제 확신으로, 즉 확신으로 바꾼 것으로 점내 진열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제품의 가격을 눈에 잘 띄게 하며 소비자의 구입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진열의 요소가 중요해요. 페이싱, 그룹핑과 조닝, 분모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그 진열의 기본 조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DA는 전반적인 이제 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 프로세스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가 들어가면 M이 들어가고 확신은 C가 들어간다는 것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바람직한 진열 방법은 좀 내용이 많죠. 우리가 9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고편을 본다면 진열의 형식을 볼 거예요. 기본적인 진열 형식.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 수직, 수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용도 출제 빈도가 높겠죠. 그래서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구매 시점, POP에 대한 진열이 다음 시간 나오네요. 진열의 형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포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포장이 이제 상업 포장과 공업 포장이 있다는 자체로 구분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비주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중요하고, 머천다이징이라는 것도 들어갈 겁니다. 머천다이징. 그래서 이제 머천다이징을 하면서 마이크로 머천다이징과 비주얼 머천다이징, 상품 매입과 구매 계획,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